저희는 시민단체 경실련의 회원과 상근활동가들입니다. 저희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회원과 상근활동가들이 모여서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000명 시민서명 전달을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구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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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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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계신 김성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지난주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고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정치 국회의원님들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얼마의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민들은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매우 실망했고 어떠한 시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맞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의원들이 각각 제시하는 안을 보면서 매우 피곤하고 알 수 없는 더 어떤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불확실한 거 아닌가, 이거 답리란 나올 수 있는가, 더 불신만 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실련이 다시 한번 시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국회에서 좀 제대로 된 논의를 해달라. 앞으로 이제 공론화조사위원회도 열릴 텐데요. 이것도 형식적인 절차만 갖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국민 1,000여 명의 저희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결과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치 안에 계시는 국회의사당 안에 계시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이 모든 시민들의 열망을 좀 제대로 받아주셔서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국회에서는 전원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의 평가와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 선거제도 확정을 위해서 정개특위 활동에 이어서 열린 전원회에서의 논의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무죄를 넘어서 정치 실종의 사태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확정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 특위가 구성됐지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특위가 아닌 정치 개편 특위,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개편만에 몰골하고 있는 논의를 했고 이어진 전원위에서의 다수 국회의원들의 발언들도 네 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낮은 수준의 논의로 점철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시간 보내기를 하다 보면 결국 차기 국회도 현재와 별다른 개선 없이 식물국회, 편가르기 국회 또 점철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또 다양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는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국민의 민의가 선거제도에 반영돼서 네 편 내 편의 이익을 위한 구태정치의 재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위한 정치 혁신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실 있는 공론조사를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실이나 기득권 거대 양당의 개입이나 가이드라인 설정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경실련에서는 전원위 모니터링단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단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모니터링단에서 참여하고 계신 박상은님, 우성진님 두 분께서
모니터링단을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 건데요. 박상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원위원회 회의에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참가한 박상은이라고 합니다. 전원위 회의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듣고 또 보면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의 학도로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자리가 선거개혁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 자리인 만큼 관련 이야기만 짧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다 보고 나니 생각보다 의원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 생각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물론 이번 활동이 경실련 소속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거였지만 저도 제 나름의 의견을 세워보고자 모니터링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든 생각도 경실련과 같았습니다. 먼저 경실련이 왜 체계적인 공론조사를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뽑는 선거 방식을 자신들이 정하니 본인들의 이득에만 집중하는 당사자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수기된 방안들을 귀담아들어 그 의견을 선거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입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18일인 오늘부터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데 그 과정은 전문성 있고 체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저의 개인적인 당파성을 떠나서 어느 당이든 딱 그 당의 지지율만큼 실력만큼만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비례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치우친 대안만 내놓는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떠한 정치개혁도 일어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강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물을 더 부어 희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비유가 떠오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반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불신 정서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개 시민인 제가 모니터링단 기회를 통해 이 복잡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누군가에게 조금은 설명할 줄 아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는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지 않으면 지켜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들 대신 제가 비례성 있고 대표성 있는 선거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니터링단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동행 과정의 이정표 역할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신 모니터링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우성진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 나흘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며 생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나흘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는 내년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4일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개편될 제도는 비례성을 강화해야 하고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며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 등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선거법이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합의, 대화, 타협, 정치의 미덕 등 상대방을 존중하는 단어들이 오갔고 몇몇 의원들은 타 당 의원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쭉 듣고 있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모두가 위성정당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는 것을 아시는데 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는 거대 양당 모두 그 꼼수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분들의 생각이 전혀 180도 바뀌어서 위성정당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 사이에 의견이 반해서 지금은 위성정당을 반대하는데 당시에는 위성정당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은 비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3년 전에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복잡해서 전공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까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또는 병립형보다 비례성을 더 잘 보장하는 제도라는 사실은 3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미 검증된 사실이었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들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셨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면 의석수를 확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셨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동안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론조사 한 번을 하지 않다가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지나서야 공론조사를 시행하려 하십니까? 물론 공론조사는 실행되어야 하지만 지난 2년, 3년간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또 왜 없는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16만이 넘는 국민을 대표하는데 OECD 평균은 10만 명가량 대표합니다. 그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국회에게 전달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토론과 대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국회의 기능은 입법을 통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입으로도 말하지만 법안으로도 말해야 합니다. 비례성, 대표성, 위성정당 방지, 국민의 의사, 현안에 대한 대처 등 좋은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시민분들의 당찬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좀 제도 개혁에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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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뜻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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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제밥그릇 챙기기 선거제도 개편 논의 비판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1,000명 시민 서명 전달도 있을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하여 정성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성훈입니다. 제가 9년 전 이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9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네요. 근데 과연 무엇이 바뀌고 또 무엇이 그대로인가 하는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 제사도 와 있고,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비 내리는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바라는 게 크지 않다고 봐요. 선거제도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그들이 우리를 위한 입법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국회에는 우리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그에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양대 정당이 이 국회에 95%를 점하는 가운데 한 정당은 전당대회에 있었던 그런 스캔들에 휘말려 있고 한 정당은 뭐 종교와 관련된 이런 공천권을 두고 또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그 프로인지 시사 프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들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의원 정수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휩쓰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리는 것, 줄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실 의원 정수 자체가 그 논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줄이는 것이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30명으로 줄일까요? 그럼 18명 대 12명이 싸우는데 더욱더 극한 대립이 벌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것인가? 첫째,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율 합쳐봐야 평상시 때 50% 60%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선거철 때 아무리 끌어당겨봤자 70% 80%밖에 되지 않죠. 20, 30%의 국민들의 유권자의 의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은 채 국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결국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률이 적은 국가가 없습니다. 전체의 15%밖에 되질 않아요. 옆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 뭐 독일이나 많은 국가들은 30%, 40%, 50%의 비례대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를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의 의사들을 국회로 집어넣는다면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벗어나서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의 정당법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의 정당법은 5.16 쿠데타로부터 50년이 넘게 이 국회와 또 정당과 선거 제도를 휩감고 있는데 중앙당을 왜 수도권에 두어야 되는지, 왜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은 왜 필요한 것인지, 1000명 이상의 당원 규정이라는 것, 그렇게 규제 중심의 정당법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다 보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청년 정치를 외치지만 그 청년들은 기득권 정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당법 규정 개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엔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죠. 이번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다양한 논의들이 어떤 기득권 양당의 밥그릇 싸움에 지치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합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바라봅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지치지 말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광주, 대전, 광명에서 각각 오셨는데요. 멀리서 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오신 오주섭 사무처장님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 지켜보면서 거대 기득권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제도를 개편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조차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에 맡긴 것이 언뜻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마음보다 기득권 지키기가 우선이었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만 극히 일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확대를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여론 악화 국면을 모면하고자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말 한마디가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여론조사 57%를 들먹이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의원 정수가 줄여질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광주 시민사회에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약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3개월 전에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를 결성을 해서 지난주에 제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저희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는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대 양당 정치 독점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망합니다. 국회는 제20대 총선에 때 약속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비 총액 대폭 축소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여성 청년 정치들을 위해 의원 정수를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어떻게 비례성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주장 정말 국면 전환용이고 나쁜 발언이고 나쁜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좀 발언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셔가지고요. 예, 광명에서 오신 허정호 사무처장님께서 지금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와 전원위 결과는 본인들 자리지키기 위한 논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차장되지 않도록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선거 독재 문제 해결과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은 안 보이고 현재 국회의원들과 거대 양당 본인들의 아니면 챙기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개혁의 중요한 목적인 국민으로부터 정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사회는 표의 등가성을 지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 일당 독재를 막고 지역정치 특성을 살리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정개특위와 전원위 결과를 보고 더 이상 국회의원들로만 선거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뒤로하고 본인들의 아니만 생각하는 국회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대로 된 국민 공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론조사 같은 요식행위가 아닌 수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대로 선거제도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 순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경실련 입장.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 기득권 양당 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우리는 국회 전원위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그동안의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적극 주장하지 않거나 국민 여론을 핑계로 반대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제라는 대안을 두고도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이라고 내놓으며 논의를 흐리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당장 내년에 정당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 방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각 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되며 중대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의 나눠먹기로 오히려 비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도입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정치권의 약속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바라보며 올바른 선거제 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정치권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보장되는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치인들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에 외형만을 갖추려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는 공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당이 합의를 못 이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성숙한 합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 여러분들께서 또 사진도 찍고 하셔야 되니까요. 마무리로 구호 몇 번 더 하고요. 퍼포먼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구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하라! 개혁하라! 수의 과정 보장하는 국민공론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개혁하라! 국민의 뜻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확대하라! 국민의 뜻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하라! 네, 그럼 이제 퍼포먼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내용은 그 거대 양당이 제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인데요. 네, 크게 두 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대 양당이 밥그릇을 놓고 서로 싸우는 장면 하나가 있고요. 국민이 이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을 타파하는 장면 두 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내 거야. 어디 감히? 야, 이건 내 밥그릇이라고. 이건 내 밥그릇이야. 내 거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선거제도 개혁 똑바로 안 할 거야? 이야! 이쪽으로 가자. 저기. 이야! 네, 퍼포먼스 잘 봤고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일천인 시민 서명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 전달에는 저희 경실련 상근활동가로 있는 문규경 간사님과 박지훈 간사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경실련이 비례의석 비율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를 담은 입법 청원안을 2월 3일 입법 청원하여 정개특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입법 청원의 경우 한 달 이후 자동 상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안들만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제대로 된 선거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본 서명은 2023년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경실련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서명 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개탄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더 이상 위성정당과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뜻이 묵살되는 사표 또한 방지되어야만 합니다. 국회가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지는 저희 상근활동가들이 국회 민원실로 잘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저희 경실련 상근활동가분들, 회원님들, 그리고 모니터링단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